네, 중동발 악재 소환 어제장이었습니다.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방산주, 유가 관련주, 또 천연가스, 곡물 사료주 섹터가 강했습니다. 반도체와 또 초전도체, 양자 암호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 수급 흐름 또 포착을 해서 오늘장 시장 투자 전략도 한번 챙겨가 보겠습니다.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들부터 보면서 오늘 시장 전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 상한가로 움직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운영 조달 목적으로 이 유증 소식을 전한 이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팩트 9.9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쟁 이슈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렌투 테크놀로지를 9.93%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장마감 후에 소식이 들려왔죠. 삼성과 SK의 HBM 전용 CMP 슬러리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으로 움직이면서 6.28% 올라온 모습입니다.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죠. NTT 도코모가 증권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알서포트 6.21% 올랐고요. 새내기 공모주에 대한 주목도도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죠. 한싹에 대한 관심 커지면서 6.07%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어제 오늘 보니까 시간 외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간 외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솔브레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당일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언제 이제 시간 외에서 6.28% 정도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만 5천 원 이하대로 뭔가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셔도 좋은 구간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현재 HBM 관련해서 이런 이제 단독 슬러리를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슬러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 업체들이 그동안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솔브레인이 최초로 또 이제 단독 양산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죠.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AI 쪽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현재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 쪽에 계속해서 좀 수주를 늘려달라 이렇게 조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관련 이제 부품주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러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올해까지는 대부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고공성장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시기는 이제 내년 초부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매출액이 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또 2천억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본다면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한 23만 7천 원대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24만 5천 원 이하대에서는 분할로 좀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28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솔브레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목표가 28만 원으로 이슬이 대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요, 기관만 홀로 5,880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지수 하락을 이끈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외국인 기관이 담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 3사가 눈에 띄는데요. 3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더불어서 KT에 대한 관심 1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담고 있는데요. 먼저 KT는 네트워크 트래픽 진단 솔루션 DX케어의 개발 소식을 전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졌고요. SK텔레콤은 초대용량 이 유선망을 도입하면서 6G 개막 신호탄을 알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통신업계 만년 3위였던 이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요. 2위인 KT를 바짝 쫓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관업체와 4조 원대 규모의 수의 계약 소식을 알린 한국전력도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수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실려 있네요.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4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 국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LG전자 3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가전과 전장의 날개가 달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이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7만전자 바라보면서 3거래일째 역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3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도요타의 3조가량의 양극재 장기 공급 소식을 알리면서 집중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2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품 매출 성장으로 3분기 매출 호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특히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까지 통신주들 많이 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느 종목일까요? 네, 그 통신 3사 중에서 또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밸류 부담이 적은 게 LG유플러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가 이어지다가 어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자체가 일단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당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제 통신 산업도 굉장히 좀 크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타 이제 사업들에도 진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재평가 시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이 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 스마트홈 서비스도 이용객 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관련 인프라도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이런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L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또한 1.5% 가량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3% 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신사업 확장을 또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중장기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는 또 콘텐츠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업 인프라 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산업 관련해서도 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도 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어떤 합작법인을 또 설립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네. 네, 이에 따라서 단순히 이제 통신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하나의 플랫폼 산업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어떤 그런 중장기적 모멘텀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매력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L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배당주에 또 속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당 배당금이 한 700원 정도 또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대한 어떤 배당까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통신 사업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신사업 쪽에서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지금 노리고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하셨고요.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어제 종가 이하대로 좀 내려온다면 1,500원 이하대에서 조금 담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9,5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U+에 대한 목표가 12,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수급 특징주에서도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좀 바이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개별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로 좀 수급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미약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인 이 위고비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위고비를 좀 개발을 했던 이제 제약사의 그 이제 주가를 좀 봤는데 노보노디스크라는 이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떠한 조정도 좀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런 유사 경쟁사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역시도 이제 국내에서 이런 비만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임상 3상까지도 이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임상 3상 때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한미약품 올해 이제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존 매출에서도 사실 그런 기존 이제 제품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뭐 롤베돈이라든지 이런 로수젯과 같은 이런 개량 신약들의 어떤 임상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3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주들 특성상 그렇게 실적이 좀 좋기가 어려운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까지 좀 같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뭐 31만 8,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32만 원 이하대에서는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38만 원대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5만 원 이하라고 2만 원. 네? 32만 원 이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32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한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공략주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GSE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20% 넘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로 보신다면은 뭐 접근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이 GSE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스를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 이런 테마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도매 시장 민간 개방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판매처 확대에 대한 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현재 이제 그 사우디 쪽에 지정학적 그런 이제 위기가 좀 계속해서 번지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채산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석유 관련주와 같이 더불어서 이런 LNG 관련 테마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LNG 시장 같은 경우에 공급망이 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일본, 중국과 더불어서 이런 LNG를 수입하는 양이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를 가장 값싸게 이제 수입해 올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GSE의 어떤 그런 직간접적인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1, 2분기 합쳐서 한 41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한 46억 정도인데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 전체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더해지게 된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또 영업이익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테마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 다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로 GSE 살펴보셨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움직임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번 주가 추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뭐 매수가는 이제 4,0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2,9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는 솔브레인, LG U+, 한미약품 그리고 GSE까지 투자 포인트 챙겨봤습니다. 이슬이 스탁 솔루션 대표님이시죠.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